두 분 또 지금 국내에서 가장 유명한 두 분의 정치평론가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님 그리고 김준일 시사평론가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그 말을 사회자께서 잘못하셨는데 네. 김준일 평론가는 국내에서 제일 유명한 평론가 맞고 네. 저를 호칭할 때는 네. 국내에서 가장 욕을 많이 먹는 평론가 그렇게 호칭을 따로 구별해서 해주셔야 돼요. 국내 최고 기상학자라고 보시면 예보관 어디에 먹구름이 끼는지 정확하게 찍어서 얘기를 하는 장클라우드 성철. 이번 주 수요일에도 이 창원하고 용산 한남동 다 비가 내릴 것 같습니다. 태풍이 온다고 예보해서 태풍이 왔는데 예보관을 탓하는 사람이 너무 많군요. 그렇군요. 그리고요 오늘은 평론가 한 분 더 모셨습니다. 그래요? 네, 멀리 미국에서 오신 오. GPT 평론가님 모시겠습니다. GPT 평론가님 인사해 주세요. 바쁘신가 본데요. GPT 평론가님 전화 연결됐. 딴 데 출연하고 있어요. 네, GPT 평론가님 지금 그 김건희 여사님하고 윤석열 대통령하고 지금 명태균 씨의 관계에 대해서 평론해 주셔야 되는데요. 바쁘시네요. 조금 이따 다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GPT 평론가님. 지금 시차 적응이 안 시차 적응 안 됐어. 시차 적응 안 되셔서 한참 잘 시간인데. 잠깐 이게 잠 깨어나시는 동안에 조금 아까 공무회의에서 의결했어요. 그래서 일단 요거부터 말씀 나눠주시면 좋겠는데요. 네. 최상병 특검, 김건희 여사 특검 그리고 올라간 거 전부 다 제2요구 의결을 했습니다. 네. 이거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당연한 수순이죠. 계속해서 이것은 거부권 행사하겠다, 제2요구 하겠다라고 일관된 입장을 국민의힘과 용산에서는 계속 얘기해왔기 때문에 새로운 소식은 아닌 것 같다. 그런데 과연 이렇게 하는 게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상식에 맞는 판단일까? 그런 생각은 들어요. 지난주에 여론조사 봤지만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한 찬성 여론이 정말 많이 높거든요. 대구, 경북, 부산, 경남에서도 더 높아요. 50%가 넘었어요. 그런데 이런 판단과 결정을 해요? 그러면 국민들은 이러겠죠. 대통령이라는 공적인 권한을 김건희 여사, 자기 부인을 보호하기 위한 사적 이익에 부합되게 행사하고 있구나. 대통령 맞아? 자격이 있는 거야? 그렇게 국민들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올바른 판단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거부권 행사를 한 것은 결국엔 거부권 행사에도 국회로 돌아가서 이제 재의결하게 되는데 거기서 또 부결돼서 폐기될 거다 이런 자신감이 또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요? 여전히 당을 장악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이거 특검했을 경우에는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지금까지 나온 것만 봐도 지금 나라가 뒤집어질 것 같잖아요. 사실 그런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이거는 여사님한테 재가를 못 받았죠. 특검을 해도 된다는 재가를 못 받았기 때문에 권력 서열이 V0, 김건희, V1, 윤석열 이거는 모두가 만천하가 다 아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재가를 못 받은 거죠. 재가는 윗사람이 아랫사람한테 하는 거니까 허락을 못 받았다. 집안에서는 어쨌든 제가 우리나라 전체를 권력 서열을 얘기한 게 아니라 어쨌든 집안에서는 김건희 여사가 권력 서열이 높은 거는 다 알고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장성철 소장님? 잘 모르겠습니다. 뭘 몰라요? 딴 생각하고 있어서 질문 내용을 잘 이해 못 하고 있습니다. 두 분 사이에 서열을 얘기하고 있었어요. 몰라요. 거기 토리가 가장 서열이 크죠? 토리가. 토리. 걔 XX가 1시 반에 이렇게 산책도 시켜주는데. 아니 경호원들 먹을 거 좀 사다 준다고 그렇게 데리고 나간 건데 그게 그렇게 잘못한 겁니까? 지금까지 유례가 없었을 뿐이에요. 다만 새벽 1시 반에 경호원들 좀 쉬게 해주는 게 낫지. 니들 간식 사줄게 같이 나가자 그러는 거를 경호원들이 좋아할까요? 잠이 그렇게 요즘 원래도 잠이 없으신데 요즘 그렇게 잠이 없으시다고 조금 누가 불편하게 하는 사람이 있다. 특히 어딘가 먹구름이 끼네, 뭐가 큰일이 무슨 요일에 벌어지네 이런 얘기하는 사람 때문에 요즘 밤잠을 못 이루신다고 합니다. 여사님께서. 다음번 큰일은 언제 벌어집니까? 아까 수요일날. 수요일날? 네. 수요일날. 새벽 6시 10분에. 새벽 6시 10분에. 무슨 종류의 먹구름이에요, 이번에? 그러니까 창원하고 한남동하고 용산하고 창원은 관련된 일이래요. 선생이시고. 네. 한남동은 여사님이고. 여사님 또 밤잠 못 이루신다고 수요일 새벽까지. 괜히 얘기했나 그럼? 여사님 숙면 취하게 좀 그런 것 좀 밝히지 좀 마세요 좀. 죄송합니다. 경호원들 더 고생하시겠네. 산책하러 나가셔야 그러면 일단 다시 얘기로 돌아가서 거부권 행사했잖아요. 제2요구권 행사하면 이 다음 일정이
어떻게 됩니까? 얼마 기간 동안 이게 다시 재의결해야 되고? 이렇게 그거는 돼요? 뭐 상관없어요. 일단 대통령이 재가를 하는 절차가 남아 있죠. 네. 오늘 뭐 할 수도 있고 바로 하죠. 바로 웬만하면 바로 했어요. 국무회의 열린 날 바로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오후에 하실지 뭐 오전에 하실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10월 4일 전까지는 그러니까 국회에서 정부에 송부된 게 2주잖아요. 그 기한 2주가 10월 4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안에는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재표결을 하는 거는 법적으로 규정이 없어요. 언제 이제 국회가 언제 할지 여부는 1년 뒤에 해도 돼요. 뭐 모르겠습니다. 1년 뒤까지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좀 시간을 벌어도 돼서 거기에서부터는 이제 민주당의 전략적 투표가 이제 그 재표결 국회 본회의를 여는 거가 가능한데 어쨌든 그거는 국회의장의 권한이고 중요한 거는 우원식 국회의장도 오늘 CBS 라디오에 나와가지고 이거는 털고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사실상 민주당이 요구하는 날짜를 그대로 받아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민주당은 어쨌든 10월 4일 날 한다는 거예요. 금요일 날. 그리고 10월 아니면 만약에 10월 4일 날 거부권 행사를 하면은 재가를 하면은 10월 5일 토요일에도 열겠다. 그거는 두 가지 이유인데 10월 10일이 선거법 공소시효 6개월. 4월 10일 날 했으니까 10월 10일이잖아요. 6개월 되잖아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이번 공천에 개입을 해서 김영선을 컷오프 시켰다라는 의혹이 있으니 그게 선거법 위반이니 그 전에 해야 된다라는 거 하나가 있는데 그거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지금 국감이 시작되니 10월 7일부터 다음 주부터 그 전에 하겠다라는 건데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이건 전략적 미스 같아요. 전략적 미스 같습니다. 왜 그렇죠? 자, 10월 10일 이전에 만약에 이거를 통과한다고 이게 만약에 하나 특검법이 통과된다라고 해도 그 안에 그러면은 10월 10일 이전에 이거 기소할 수 있나요? 특검을 만드는데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특검 임명하고 또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10월 10일 넘겨요. 어차피 10월 10일 넘기는 거고 제가 보기에는 결정적인 증언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국회에서 좀 나와줘야지 국정감사 때 그때 탄력을 확 받아가지고 그래서 10월 10일 날 그 ABCD 이씨가 지금 국감에 출연한다고 하잖아요. 지금 출석한다고 하잖아요. 그거 보고하는 게 맞지 않나? 저는 이 생각이 드네요 지금. 근데 너무 지금 급하다 내가 보기엔 민주당이 오히려 지금 이번 국감은 김건희 국감이에요. 그럼 거기에 모든 본인들의 어떤 정무적 전략적인 거를 다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데 제가 보기엔 10월 4일 날 하면 이거 부결될 것 같아요. 네. 이탈표가 없을 거라는 말씀이세요? 없지는 않은데 지금 국민의힘 분위기가 좀 묘해요. 묘한 게 뭐냐면은 저희 지금 한동훈이 거의 두드려 맞고 있잖아요. 지금 거의 완전 패싱이거든요. 지금 의료 그 수급 체계 그것도 만든다고 지금 해가지고 여야 의정 협의체 완전히 무력화시키고 있고 완전 패싱. 그러니까 인간 자체를 패싱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친한계가 오히려 약간 위축되는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에서 친윤계가 반란표가 나오지 않고 중립적이거나 친한계 쪽에서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동훈한테 차라리 조금 더 우호적인 사람들이 왜냐면 한동훈 메시지가 뭐 지금 어쨌든 국민의 민심을 맞춰야 된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굉장히 위축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전체적으로. 그래서 이거 괜히 뭐 내 목숨 걸릴 일도 아닌데 뭐 나랑 솔직히 나는 어차피 4년 임기 채울 수 있는데 괜히 이상한 거 했다가 색출 작업 당하고 약간 그러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총 때매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시면 지금 이거 의원 중에서 이거 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사람 한 명이라도 있나요? 예를 들면은 이재명 그거 뭐 옳고 그른 거에 떠나서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부결 투표할 때는 민주당 의원들이 나와가지고 이거 가결시켜야 된다 본인이 약속한 거잖아. 그러니까 영장실질심사 받아라 이렇게 설득도 하고 토론도 하고 그랬죠. 그러니까 어쨌든 소위 말해서 이탈표가 그렇게 나온 거잖아요. 뭐 소신표라고 하든 이탈표가 됐든. 근데 여기는 지금 한 명도 없어요 국민의힘. 그래서 이게 지금 굉장히 약간 침묵의 나선 같이 약간 사람들이 지금 약간 떨고 있는 분위기가 좀 미묘하게 감지가 됐지. 한동훈이 너무 못해 내가 보기에. 지난번에 최상병 특검 같은 경우는 그래도 국민의힘에서 내표. 찬성한 분들 있었잖아요. 그분들은 계속 찬성을 할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국민의힘 근데, 사정 잘 아시는데 장 소장님. 한 가지 분위기를 좀 말씀드리면 열흘 전에 한동훈 대표랑 측근들이 등산을 갔어요. 근데 몇 명이 안 모였어요.
한동훈 대표 포함해서 7명밖에 참석을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아까 김준일 평론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동훈계가 위축되어 있다. 그것은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동훈에게 힘 실어주자. 한동훈 분위기 좋으면은 아마 연락 안 한 사람들까지도 아유 왜 저는 안 부르셨어요. 나 등산 진짜 좋아한다니까 막 하면서 참석했을 거야. 기후변화 때문에 너무 더워가지고 많이 안 간 건 아닐까요? 열흘 전이면 그렇게 뭐 아침에는 그렇게 덥지 않았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연락받은 사람들도 참 지역구에 행사가 있어가지고 저는 허리가 아파가지고 이렇게 이제 핑계 대면서 안 온 것 같아요. 그런 거 보면 한동훈 대표가 깃발을 들었을 때 과연 좋아요. 한동훈 대표랑 같이 한번 정치해 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 잘못됐습니다. 라고 강하게 드러내놓고 주장할 사람은 극소수 같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아니 근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구 경북이나 이런 부산 경남이나 이런 데까지 특검 찬성하는 분들이 많아진다는 것은 보수 지지층들도 특검에 찬성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사실. 그거 가지고는 안 돼요. 그때 한 58% 나왔거든요. 이거 70%가 넘어야 돼요. 그래서 도저히 이건 안 돼. 그러니까 58%면 대구 경북에서는 반반 갈려져 있는 거잖아요. 김건희 특검 해야 돼. 그럼 옆에 있는 사람이 뭔 특검이야 이씨 말도 안 돼. 이재명 잡아놔야지 막 이렇게 서로 싸우는데 70% 넘어가면 3명이 모이면 2명이 특검 해야 된다니까 그러면 한 명이 아무리 주장해도 안 되는 거거든. 그래서 70%가 넘어야 되고 아직은 결정적인 결정타. 그러니까 명태균이 나 이랬다 저랬다 이거밖에 없지. 김건희 여사 육성이 안 나왔잖아요. 육성이 나와야 국민의힘 의원들도 방어해야 되겠다는 심리적인 저지선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아직은 육성이 안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미적미적 되는 거죠. 그래서 김준일 평론가님 말씀처럼 민주당이 시점을 좀 선택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정무적인 판단을 해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표결 시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국정감사. 네, 국정감사 때 2번 이제 이 씨가 증인으로 나온다고 하는데 행원위 국감에서 한 번 나오고 운영위 국감에서 한 번 나온대요. 운영위 국감은 10월 말쯤 열리거든요. 그거 한 다음에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김준일 평론가님 지난주에 이탈표 6표 정도 나올 것 같고 그래서 또 이제 제2의 국권 행사한 다음에 다시 또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그러니까 얘기를 제가 하셨죠? 그때의 국민의힘의 분위기하고 그 지지난주에 제가 얘기를 했고요. 그 조금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어차피 그러니까 가결은 쉽지는 않은데 더 위축된 게 좀 보여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실제 투표는 이게 108명의 마음을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분위기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조금 위축된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힘 의원들 입장에서는 솔직히 뭐 선거 없잖아요. 본인들 선거 없잖아요. 뭐 그게 알 바가 아닌 거죠. 솔직히 얘기하면은 그런 상황에다가 이제 말씀하신 대로 막 결정적인 게 한 방이 없다라고 어쨌든 뭐 다른 분들은 야 지금까지 나온 증거만 해도 차고 넘친다라고 하지만은 국힘들 입장에서 보면은 야 뭐 김건희 여사가 직접 지시했다는 증거 있어? 이렇게 이제 보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조금 덜 익었다. 그래서 부결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진 것 같아요. 제가 그때 근데 말고. 정확하게 예측을 하시네. 등산 간 사람 7명이잖아요. 한동훈 빼면은 의원은 6명이야. 그 정보 알고 얘기하신 거예요? 뭘 알고 얘기해. 대단하다. 거의 뭐 인공위성이네. 딱 위에서 살펴보는 분이네. 근데 생각보다 너무 안 갔네요. 모르겠습니다. 7명밖에 안 갔다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아니 근데 이런 시점에서 한동훈 대표가 좀 승부수를 던지고 그럴 가능성은 없어요. 더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먼저 자발적으로 적극적으로 본인 능동적으로 지금 승부수를 던질 타이밍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가만히 있다가 정말 국민의힘 내부에서 정말 보수파에서 그 보수 진영에서 야 김건희 여사만큼 도저히가 안 된다. 당신 한동훈 대표 당신이 좀 앞장서 주세요. 이렇게 요구 나와가지고 등을 확 떠밀기 전까지 저요 하면서 손들고 나와서는 안 된다. 시점이 그냥 무르익고 그냥 폭발이 되기 직전에 그때 어쩔 수 없이 나타나는 것이 맞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 시점은 10월 10일 이전에는 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의원들도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면 여사님 육성이 나오면 나는 도저히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때까지는 좀 지켜봐야죠. 네.
명태균 씨 얘기를 좀 넘어가가지고 그러면 얘기를 좀 더 풀어주시면 좋겠네요. 지금 속보 하나 명태균 씨.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압수수색한다고 네. 속보가 떴네요. 김영선 의원하고 명태균 씨. 네. 이건 어떻게 봐야 되죠? 당연 수순이죠. 그러니까 하도 명태균 씨가 지금까지 나온 녹취록과 각종 여러분들의 증언을 살펴보면 내가 말이야 김건희 여사랑 뭐 대통령이랑 하면서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이것이 문제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이제 작년 12월에 선관위에서 검찰에 고발을 했어요. 이 정치 자금 사건과 관련해선. 근데 지금 압수수색하는 건 너무 늦었죠. 1월 달에 수사를 착수했는데 지금 10월이잖아요, 거의. 너무 봐주기 하려고 했던 거 아니냐, 그동안. 근데 이제 도저히 명태균 씨의 여러 가지 증언과 발언과 지금 행보를 보면 상당히 김건희 대통령이라 할 뻔하나. 김건희 여사님에게도 부담이 되니까 검찰에서 좀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얘기를 보면 근데 명태균 씨는 공개적으로 사실 자기는 계속 그림자 역할이고 김영선 의원하고 김건희 여사하고 연락도 없었고 자기가 다 한 거고 뭐 기본적으로 의혹을 다 부인을 하고 있어요. 이걸 사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면 뭐 인정하겠습니까? 다 내가 공천에 개입했어 뭐 이거 부인하는 거는 당연한 거고 그 일관된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의 지금도 얘기하는 거 보면은 본인의 영향력이 얼마나 컸는지를 또 과시하는 그런 모습을 계속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김영선이 어떻게 김건희 여사랑 지적 이런 걸로 논의를 해? 나밖에 안 되지. 이거 뭐 그 스탠스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뭐 그림자 역할이고 지금은 안에 뭐 딱히 그러니까 대선 때 그림자 역할이었더라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은 아무것도 안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왜 연락을 주고받았는지는 본인 해명하고도 잘 안 맞잖아요. 그러면은 그 이후에도 그러니까 그거는 뭐 수사를 갈 수밖에 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가장 큰 문제는 사실은 검찰을 믿을 수가 없다. 이게 가장 큰 문제. 저는 이게 국가적 불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래도 검찰이 정치적 조직이었는데 지금 김영선, 명태균 압수수색하면은 그 다음에 김건희를 소환 조사하거나 수사 대상으로 올릴 수 있다라고 볼까요? 사람들이? 저도 안 보고 아무도 안 볼 거예요. 그러니까 특검 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검찰이 지금 뭐 하나 처리를 못 하고 있는데 김건희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를 수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이렇게 그러니까 압수수색 원래 이런 거는 수순으로 보면은 참고인 조사부터 해야 되는 거죠. 참고인 조사를 해가지고 그러면은 뭐 이게 이제 본류는 정치자금법 위반이니까 하지만은 검찰이라는 조직이 이거 안 나오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원래 다 수사하는 거잖아요. 뭐 제가 꼭 뭐 그거를 빗대는 걸 좋아하지 않는데 조국 때 보십시오. 사모펀드로 시작했다가 입시비리로 갔다가 무슨 조지 워싱턴 대 업무방해까지 가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장학금도 나오고 원래 그게 검찰이에요. 뭐 그게 옳든 그르든 그런 식으로 검찰이 수사를 해왔는데 그러면 김건희 여사 이건 참고인 조사도 안 할까?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못 부른다는 거지. 그러니까. 근데 이건 가지고 하는 거는 맞지가 않는 것 같아요. 정치자금법 위반이잖아요. 이거는 명태균, 김영선, 그 이 씨, 이 세 사람 사이의 일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김건희 여사가 명태균 씨나 뭐 김영선 씨한테 돈 준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는 참고인 조사조차도 하는 건 좀 무리가 있어 보이고, 다른 사건으로 인해서 만약 누군가가 김재일 평론가님께서 아니 명태균 씨를 고소하는 거야. 어떤 걸로? 아니, 이미 공천 개입으로. 윤석열 대통령 부부 시민단체가 고발했어요 이거. 이 공천 개입으로 예. 했어요? 이미 고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럼 그러니까 그런 이거 걸로 병합해가지고 원래 다 하는 거야 이거는. 하겠어요 이러면은 지금 검찰이? 아니 지금? 그러니까 그렇게 적극적으로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 하니까 특검을 가야 된다고 제가 말하는 거. 원래 그냥 검찰이었으면은 이런 거 하면은 다 묶어가지고 우리가 들여다보겠다 하지. 근데 못 믿겠다는 거니까 쉽게 얘기하면 검찰. 그 명태균 씨가 자꾸 자기는 그림자 역할을 했다고 하잖아요. 근데 뉴스토마토 이제 이번 주 수요일 날 나올 기사를 보면 그림자 역할을 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얘기하잖아요. 자기는 대통령 될 때까지 역할을 했다. 그게 나오잖아요. 근데 토마토의 수요일 날 기사 내용을 좀 살펴보면 올해 3, 4월까지도 총선 때까지도 명태균 씨가 상당히 김건희 여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적극적인 역할을 했다. 본인도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었고 행동을 옮겼다. 그런 것들이 입증될 것 같아요. 아니 지금 월요일인데 수요일 날 뉴스토마토에 나올 기사 내용을 미리
어젯밤 꿈에서 제가 봤어요. 기사를. 미리 입수해서 지금. 아니 봤어요 그냥. 아. 그래서 그런 거 보면 명태균 씨가 자꾸 본인이 해명하면 해명할수록 과거 부정하게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게 누군가의 증언만 있으면은 그래 나 뻥이었어 아니야 나 그러니까 안 했어 이게 입증이 가능할 텐데 과거에 너무 많은 말을 해놓은 것이 다 녹음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명태균 씨가 지금 하는 말들은 거짓말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될 것 같아요. 아니 근데 나는 이게 정말 이상한 게 지금 뉴스토마토에 와서 뉴스토마토 프로그램 진행자한테 뉴스토마토 보도가 어떤 내용이고 언제 나올 거라고 얘기하는 장성철의 정체는 뭡니까? 장성철 소장님이 뉴스토마토 성철 스승. 비선 실세 아니. 성철 스승이라고. 정보의 장성철. 풍문의 장성철. 정보. 너무 빨라, 너무 빨라. 한 가지 더 짚으면 좋겠는 게, 근데 정치자금법 위반 검찰이 압색했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박은정 의원이 또 기자회견에서 주장을 한 게 있어요. 그 내용은 또 약간 결은 다른데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있다는 얘기를 한 건데요. 핵심은 이 명태균 씨가 관련되어 있는 여론조사. 이게 명태균 씨 처음에는 이제 여론조사 회사를 운영하고 이런 식으로 알렸는데 그건 아니고 P&R이라는 여론조사 회사는 따로 있고 미래한국연구소가 있고 미래한국연구소를 통해서 명태균 씨는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해서 P&R이 여론조사를 하는데 윤석열 당시 후보한테 이상하게 다른 여론조사 회사보다 더 유리한 결과가 나오는 여론조사를 하도록 한 게 아니냐는 지금 의혹이 막 불거지고 있잖아요. 그게 사실이라면 박은정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게 여론조사 서비스를 혹시 만약에 당시 윤석열 후보한테 이 연구소나 여론조사 회사가 명태균 씨 통해서 그냥 미리 제공을 해주고 대가를 안 받았다면 이건 정치자금법 위반이니까 위법이고 탄핵 사유도 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이건 어떻게 봐야 돼요? 무리가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정치자금 부정수수죄라는 것 같은데 정치자금법에 의하면은 정치자금법에 규정된 것으로만 정치자금을 받아야 된다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걸 너무 확대 해석한 것 같고 정치 자금이 오고 갔다라는 것조차도 없잖아요. 그냥 여론조사에서 보고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한민국 중요한 정치인들 모든 사람들이 다 처벌받아야 될 것 같다. 그런 사람 되게 많거든요. 제가 여론조사 했거든요. 대표님 이거 봐보세요. 막 하면서 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이걸 너무 박은정 의원이 너무 확대 해석한 것 같고 정치자금법 부정수수죄는 예를 들면 어떠한 거냐면 문화일보 이현정 논설위원이 얘기한 인간말종 장해찬 같은 경우에 본인 유튜브에서 슈퍼챗을 받았어요. 근데 정치자금법상 그거는 받을 수 없게 돼 있거든요. 받으라는 규정이 없어요. 거기에 슈퍼챗으로 돈을 받아라 라는 규정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검찰이나 경찰에서 이 부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장해찬 씨를 조사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건 돈이 오고 간 게 아니잖아요. 돈이 오고 갔지 않았을까? 나중에 뭐 주지 않았을까? 나중에 다른 여론조사를 맡기면서 더해서 주지 않았을까? 막 이런 형식으로 추측하는 것 같은데 추측만으로 법의 논리를 적용시키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인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뭐 이 박은정 의원의 논리는 그거예요. 이제 예전에 은수미 전 성남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대법원 이제 판결을 받았는데 당시에 1년 동안 렌터카 차량과 운전 노무를 제공받은 것이 이제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그것도 돈을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무상으로 받으면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례가 있는데 여론조사도 돈을 지불을 하고 돌렸어야 되는데 만약에 외부로 공표하는 게 아니라 내부 공표 자료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이쪽에서 사실상 무상으로 제공해 준 거 아니냐 이 논리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무리수가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비슷한 의견인데 그거를 이제 그렇게 왜냐하면은 굉장히 많은 여론조사들이 자체 여론조사도 특히 대선같이 큰 판이 벌어지면은 계속 돌리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걸 누구한테 제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결과적으로 누구한테 제공하더라도 그러니까 그거를 그렇게 볼 수가 있는가 사실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붐업을 위해서 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이 여론조사 어쨌든 미래한국연구소가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돈 다 낸 거잖아요. 얘들이 예를 들면은 뭐 머니투데이라든지 이런 데하고 공동으로 해가지고 P&R에 의뢰를 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미래한국연구소 단독으로 하면은 공신력이 없어. 사실은 여론조사 기관이 너무너무 유명하면 그 여론조사 기관 이름만 봐도 우리가 한국갤럽 하면은 그냥 바로 이거에 공신력을 인정을 하잖아요.
근데 좀 PNR만 해도 급이 떨어진다라고 솔직히 말하는 게 맞고 거기에 미래항공연구소만 있어? 그러니까 머니투데이 이런 데를 끼고 해야지 이게 공신력이니까 돈은 우리가 낼게. 너희는 이름만 빌려주고 너희부터 우선 제공할게. 이런 식으로 이제 해왔던 거거든요. 그럼 이 돈을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 마련을 했으며 어떤 식으로 지금 사실상 이제 페이백 아니냐 뭐 이렇게 이제 보는 시각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 그 PNR 대표의 뉴스토마토 인터뷰를 보면은 아 이게 그런데 그 당시에 다른 여론조사들하고 비교했을 때 너무 튀었다면은 이거는 뭔가 작업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자기들은 사실은 PNR이 너무 그 브랜드의 명성이 갤럽 이런 데하고 다르고 또 뭐 뉴스공장도 아니기 때문에 하우스 이펙트가 그러니까 자기 회사가 어떤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그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을 수밖에 없는데 너무 크다 이상하다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현재 앵커님 이거를 갖고 조작이 있었을 것 같다? 손이 탔을 것 같다? 다른 의도를 갖고 의도된 여론조사였다라고 추측을 하고 의심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어 보여요. 왜냐하면은 당시에 1년 전에 보면 윤석열 대통령 인기가 상당히 높았어요. 검찰총장 시절이나 아니면은 총장 그만두고 나서 이 정도 수치는 아니었겠지만 상당한 수준으로 앞서가는 여론조사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오차 범위 안에서의 수치 차이라면 이거 가지고 문제 삼는 것은 어려운 것 같고 저도 그냥 의심이 들어요. 과연 명태균 씨가 그냥 객관적, 공정, 투명하게 여론조사를 했을까? 의뢰했을까? 아니면 그걸 수치를 안 만졌을까? 이거 의심의 영역이고 그랬다라는 정황적인 증거는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아니야 문제가 있어 라고 몰고 가는 것도 좀 과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럴 수는 있지 않나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언론사를 통해서 공표된 여론조사가 있고 후보자들이 그냥 알아보기 위해서 사실 그냥 내부적으로 하는 조사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내부적인 조사를 계속 해보다가 어떤 포인트가 딱 발견됐을 때 어떤 특정 세대 아니면 특정 지역 아니면 어떤 순간 타이밍에 조사를 하면 굉장히 잘 나온다. 이런 거를 이쪽 여론조사를 하는 쪽에서 포착하고 그때 공표하는 여론조사를 한다. 그래서 발표한다. 이런 분석에 대해서.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이미 사실은 모든 여론조사에 대해서 약간의 자기 편향성 아니면은 자기만의 어떤 스타일이 아니면 경향성을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면은 오늘 그 리얼미터 같은 경우에는 많이 빠졌잖아요. 근데 지난주 금요일에 갤럽은 20에서 23으로 올랐어요.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시차가 약간은 있지만은 그러면 이게 그러면은 갤럽이 그러면 뭐 데이터 만진 거냐? 뭐 이렇게 의심하면 안 되는 거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제 하려면은 좀 더 이제 정확하게 들여다봐야 되는데 여론조사 하는 방법들은 진짜 기상천외한 방법들이 많이 있어요. 데이터 조금 유리하게 만들려면은 예를 들면은 유선을 얼마나 넣느냐. 그리고 유선전화, 요즘은 이제 무선전화로 많이 하잖아요. ARS도 무선전화로 많이 하는데 유선을 얼마나 넣느냐에 따라서 다르고요. 시간대를 언제 하느냐에 따라서 되게 많아요. 예를 들면은 직장인들 바쁘잖아요. 근데 막 한참 바쁠 때 전화 걸면은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다 끊어버려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특정 무직이라든지 주부라든지 특정 직업군이 과다되게 할 수 있어요. 그런 거를 안 하기 위해서 균등하게 나름의 기술적으로 그런 거를 여론조사 기관에서는 교육도 하고 그러는데 맘만 먹으면은 이렇게 막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본인이 응답하는 거에 따른데 이건 자기 진단이잖아요. 내가 보수층이다, 내가 중도층이다, 내가 하나. 어떤 데 보면은 보수층이 과표집됐다라고 주장하고 어떤 때는 진보층이 과표집됐다고 주장. 대표적인 게 여론조사 꽃은 진보층 과표집이다. 이런 주장들이 맨날 나오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여러 가지 경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단정 짓기는 어려운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게 의혹이 점점 더 커지고 뭐가 좀 이상한 게 나오면은 수사 들어갈 수도 있겠다 앞으로. 그러니까 다 들여다보자. 그럼 니들이 정말로 제대로 했어? 정말로 규정대로 다 했어라는 거 검찰이 수사 들어갈 수도 있겠다. 만약 특검이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해요. 여론조사까지. 여론조사까지. 만약에 특검이 시작된다면 특검이 시작되면 검찰은 아마 건드리기 어렵고 특검이 되면은 갈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특검 조항에 앞으로 확대 나오는 이슈까지 하겠다라는 조항이 있어요. 이번 특검의 특징이. 그러니까 그냥 열려놓고 이 의혹 나오면 계속 할 수 있는 거지. 아, 당장 뭐 이게 탄핵 대상이다 불법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뭐 조작이 있었다고 단언하기는 어렵고 그렇지만 특검이 시작되면 수사할 수 있겠다. 알겠습니다. 이 정도 정리를 해보고 검찰 수사 얘기를 좀 넘어가서 좀 여쭤볼게요. 안 그래도 지금 나온 게 명태균 사건 관련해서도 이제 검찰이 수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는 부분인데 이게
두 분 의견이 조금 다르시지만 김준일 평론가님 말씀대로라면 김건희 여사는 여기는 관련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 말고도 지금 명품백 사건도 있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도 있단 말이죠. 이게 지금 근데 명품백 사건하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은 둘 다 검찰이 지금 기소를 안 하려고 하는 상태인 거죠. 그렇죠. 뭉갤라고 그렇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은 모르겠어요, 솔직히. 예,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명품백은 기소 안 하려고 하는 게 너무 명확하게 보이는데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은 최근에 JTBC 단독들이 쏟아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뭉개? 아니, 맞아요. 그러니까 얼마 나왔죠? 그것 조금 간단하게. 아니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이종호 씨랑 연락 끊어진 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몰랐다라고 했는데 4년 전에 2020년 9월부터 10월까지 40차례 통화를 했네. 그리고 자기들끼리 야 우리는 다 달려 들어가고 무기징역 받아도 김건희만은 뭐 처벌 안 받으면은 저 사람들은 눈도 깜짝할 사람들 아니야라고 얘기를 했고 또 김건희 그때 관련해서 김건희 엑셀 파일 만들었던 사람하고 그러니까 다른 건이지만은 이렇게 연락을 주고받았다. 그 사람하고 연락 절대 주고받지 않았다라고 했는데 뭐 이런 것들 막 쏟아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둘 중에 하나예요. 이거는 검찰 쪽에서 나왔던지 그 사람들 그 지금 2심까지 유죄받았던 사람들의 변호인 측에서 나왔던지 무슨 얘기냐면 검찰 쪽에서 만약에 그리고 3쿠션으로 이렇게 던져줘가지고 이렇게 나왔을 가능성도 있고 무슨 얘기 검찰 쪽에서 나왔으면은 이거는 지금 검찰 내부에서 균열이 벌어지고 있는 거고요. 이쪽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거는 거의 저는 확실하다고 보는데 야 우리만 처벌받아? 이미 그러니까 2심까지 이 정도 나왔으면은요. 대법원 상고를 해도 이거는 법리만 보는 거잖아요. 확정이라고 보면 돼요. 사실상 법리적으로 지금 문제가 있는 이슈가 없으니까. 이미 주가 조작 혐의가.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다 형 확정됐어. 야, 근데 김건희 뭐야 저거? 이미 약간 이런 기류가 지금 주가 조작범들한테 지금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주포라는 이모 씨 쪽에서 그렇. 예, 뭐 주포가 됐든 누가 됐든 이게 전체적으로 지금 그쪽에서 지금 그 JTBC를 찔러준 거니까 균열이 벌어지고 있다. 근데 검찰 입장에서도 어쨌든 이게 뭐 공동범이든 아니면 방조범이든 뭐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거를 아예 기소조차 안 한다고. 그러니까 이거 그리고 기소 불기소하거나 무혐의로 하면은요 그 검찰 나중에 검사 나중에 처벌받거나 날아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지금 결정을 못 내리는 거예요. 결정을. 그러니까 계속 시간 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이거 그리고 빨리 특검 좀 가져가. 그러니까 검찰의 주장은 지금 속마음은 뭐냐면은. 빨리 좀 가져와 제발. 우리 이거 손댈 수가 없어. 이분 얘기. 그래서 무혐의로 지금 결정 내리지 못한다. 도이치는 제가 보기에. 예. 2심까지 나온 게 있기 때문에 못한다라는 거고. 거기 이어가지고 JTBC에서 또 제가 본 기사는 4,700만 원을 그 주포라는 이모 씨가 송금했다는 거. 손실보전 명목으로 송금한 것 같다고는 거죠. 그 액수가 또 이렇게 대선 당시에 대선 캠프에서 주장했던 거하고 액수가 같아서. 딱 맞아떨어진다. 손실보전이다. 이렇게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장 소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명품백은 그냥 불기소, 무혐의 처리될 것 같고 도이치는 변수가 곧 생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도이치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서 일설에 의하면 한 언론에서 김건희 여사 육성을 확보했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도이치모터스 관련해서 육성을 확보했다? 네. 그것이 만약 나오게 되면 검찰이 지금처럼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뭉개는 모습을 보이긴 어렵지 않을까 그런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곧 보도가 될 것 같으니까 그것도 한번 지켜보시고 판단해 보시죠. 그거는 어느 언론인가요? 그거는 좀 비밀을 지켜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언제입니까? 곧 시험 오늘 내일 하겠죠. 오늘 내일. 역시 여의도 편집국장. 정말 뉴스토마토뿐만 아니라 많은 언론사의 정보력. 그러니까 저도 30년 여의도에서 많은 사람들과 관계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진짜 정말 처음 26, 7에 가가지고 대변실 가가지고 거기 말진 기자들 만나고 막 했었을 때 그 기자들이 지금 다 국장, 뭐 부장, 고참 이렇게 다 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 저도 많은 정치권의 인사들과 교류하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서로 오가면서 여러 얘기 주고 받는 거죠. 제가 특별히 뭐 이렇게 잘해서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성철 스승님 역시 만물을 꿰뚫어 보시는 우리 성철 스승님. 그래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관련해서도 결정적인 변수가 곧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결정적인 변수가 나온다. 지금 김건희 여사는 또 최근에 언론에서 나온 바로는 검찰에서 진술할 때 이거 다 계좌 본인이 핸들링했다. 라고 진술했다고 언론에 보도가 됐어요. 그러니까 어떤 그런 육성들이 나올 것 같아요. 그걸 반박하는 육성.
반박이라고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관계자들과 편하게 통화한 그런 내용들이 나올 것 같네요.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통화한 게 아니라 지금 나오는 것도 3년 전, 4년 전 거잖아요. 전부 지금.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이들이 수사 지금 김건희 여사 제외하더라도 나머지가 이제 수사 받으면서 제출하거나 뭐 했던 증거들이 엄청 많고 녹취가 안 됐을까요? 갤럭시 자동 녹음 기능이 있는데 그렇게 통화를 많이 했는데 그 중에서 뭐 하나 나올 수 있죠. 통화 내역만 있잖아요, 지금. 통화 36번이나 했어? 막 이런 것만 있는데 거기에 압수수색을 하다 보니까 음성 파일이 나온 것 같다. 그렇게 좀 추측을 해봅니다. 그걸 좀 입수한 것 같아요. 그 이모 씨와의 모르겠어요.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김건희 여사 육성과 관련된 보도가 곧 나올 것 같다. 김건희 여사 육성, 그 네. 도이치모터스 관련해서 투자를 그건 주선한 뭐 분들하고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정확히 누가 그냥, 대상인지는 네. 모르지만 알겠습니다. 현재 대통령실에서는 아직까지 뭐 지금 이 그 명태균 씨가 이야기한 내용에 대해서는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그 서정욱 변호사인가요? 이분은 장 소장님 잘 아시는 분이세요? 이분 뭐 용산에선 걱정 안 하고 있다 이런 방송하셨다는데. 그러니까 이제 걱정을 안 하는 게 아무 문제가 없어서 걱정 안 하는 게 아니라 뭘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모르니까 그냥 언급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뉴스토마토나 다른 언론사에서 이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어떠한 정보와 정황적인 증거를 갖고 있는지 파악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응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급을 안 하는 거야. 그거를 이제 서 변호사는 걱정을 안 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 건데 전전긍긍하고 있죠. 어떠한 보도가 어떻게 나올지 전전긍긍하고 있고 제가 내부적으로 좀 파악을 해보니까 참모진들이 김건희 여사에게 이런 것들을 보고를 하거나 아니면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좀 말을 꺼내려고 그러면 좀 말을 못 꺼내게 할 정도로 여러 가지 좀 안 좋은 표정과 말과 이런 것들을 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언급을 안 하는 거예요. 걱정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언급을 안 하는 거예요. 경로 상태에 있으신 건가요? 경로인지 뭔지 그러니까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도 꺼내지 마. 거의 이 정도 수준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걱정 안 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개혁신당 얘기까지 해보면 좋겠는데 개혁신당의 불똥이 좀 튄 것 같아요. 허은하 대표도 또 기자회견에서 이야기를 하고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서정욱 변호사가 이제 주장을 한 게 김건희 여사 요 명태균 씨 관련해서 제보를 한 게 개혁신당 당직자고 그래서 7불사 회동에 대한 거는 특히 이준석 의원을 궁지에 몰아넣기 위해 허은하 대표 측이 기획했다라는 서정욱 변호사가 뭐 그런 주장까지 했대요. 저는 제가 방송을 다 찾아보지 못해서 모르겠는데 그걸 어쨌든 내렸어요. 그 부분 내렸어? 본인 유튜브에서 얘기를 했는데 본인이 내렸어요. 그 유튜브. 허은하 대표가? 아니면 아니, 서정욱이? 서정욱이. 네, 본인 주장을 한 걸 내렸어. 서정욱이. 어쨌든 뭐 그런 주장을 하고 있어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좀 참을 수 없다. 뭐 이제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어찌 됐든 이거의 본질은 지금까지 뭐 더 무슨 증거가 나오지 않는 이상 이거의 본질은 김건희, 명태균 이 두 사람의 관계에 집중을 해야 돼요. 뭐 칠불사에 가서 뭐 삽질을 하든 무슨 뭘 하든 그게 그게 뭐라고. 그냥 다만 정무적으로 저는 이준석 대표의 어떤 발언이나 이런 판단들이 조금 문제가 있었다라고 보는데 그게 본질적인 문제는 아니고 예를 들면 선의의 조언이었다. 라고 그 방송에 나가서 얘기하는 게 맞나 그 생각은 들어요. 본인도 다 본 게 아니라는데 어떻게 판단을 해가지고 선의의 조언이라는 얘기를 그 상황에서 했으면 그러니까 야 뭐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이제 됐잖아요. 아예 좀 정무적으로 좀 아주 미스를 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뭐 난 모르겠다 그것만 봐서 봤는데 모르겠다라는 것도 아니고 선의의 조언 같이 얘기를 하면서 이게 스텝이 꼬였는데 어쨌든 이거는 좀 거기에 김건희 여사 쪽에 좀 초점 맞춰야 될 것 같아요. 네. 동감입니다. 개혁신당 사태 문제 없어요. 제가 이 큰 문제는 상황을 아니에요. 아마 네. 우리나라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제일 잘할 거예요. 그런데 개혁신당이 여기에 뭐 연결이 돼 있거나 뭐 작업을 했거나 이런 건 전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서정욱 변호사처럼 개혁신당이 뒤집어 씌워서 김건희 여사의 곤혹스러움을 좀 돌파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는 것은 뭐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당연히 이거는 별 문제가 없구나라고 드러날 겁니다. 그러니까 좀 이상한 부분들은 있죠. 근데 그건 이상한 거지.
그거 가지고 막 문제 있다, 잘못됐다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제가 문외한으로서 해석을 해보자면 아니 그냥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뭐 얘기하는 거를 순진하게 너무 믿어서 누가? 개혁신당 분들이 그 칠불사까지 가가지고 아니, 순진하게 믿은 건 아니죠. 그 전부터 인간관계가 있었고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눴기 때문에 그때 처음 만난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어떠한 작업이 있거나 음모가 있거나 이렇게 몰고 가는 것은 무리가 있다. 특히 뭐 호미화를 4시에 심었어? 이거 뭐야? 이거 주술적인 거 아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그럼 당신은 왜 12시에 왜 점심을 먹고 7시에 왜 저녁을 먹어? 이것도 이상하게 볼 수 있죠. 그냥 성당에서 이렇게 신부님들이 이렇게 종 울리면서 여러 가지 뭐 세례도 해주시고 기도도 해주시잖아요. 이거 하는 것도 그러면 주술이에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 칠불사라는 전통 사찰에서 행해졌던 일을 주술로 막 몰고 가면서 이준석 나빠 이상에 몰고 가는 그 사람들이 이상하고 나쁜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만 새벽 4시에 성당에 가서 기도를 한 것과 홍명화 새벽 신부가 기도하잖아요. 약간 다르게 보이는 것은 새벽기도 사실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새벽 새벽 기도 4시에 이상하지 왜 않지. 했냐? 자꾸 시간 문제 삼는데 새벽 4시에 아니 새벽 4시에 칠불사를 떠나 서울로 가. 그러니까 그냥 온 김에 신고 가라. 그게 뭐가 문제냐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문제 삼으려면 주지스님이나 명태균 씨가 새벽 4시에 이준석 대표 당신이 이 홍매를 심으면은 정말 이거 좋은 일이 있고 대통령이 돼 나중에. 국회의원 배지 달고 대통령이 될 수 있어. 이 새벽 4시에 꼭 심어야 돼. 이러면 이상하지.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거 가지고 너무 문제 삼는 것도 이상해요. 알겠습니다. 아 오늘 GPT 평론가님하고 이렇게 진짜 논평 한번 아쉽네. 해보려고 그랬는데 저 지금 아직 계신가? 빨리 한번 깨우세요. 짚어볼까요? 빨리. 자, 미국의 GPT 평론가님, 김건희 여사하고 명태균 씨 관계에 대해서 지금 얘기 다 들으셨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 말씀 해주세요. 빠르게 해주세요. 30초 안에.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 씨 사건 매우 복잡한 상황입니다. 명태균 씨의 잠 덜 주가 깨. 공천 과정에 영향을 끼친 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증거의 신빙성과 맥락을 꼼꼼히 살펴봐야 하겠죠. 또한 다른 나라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법적 문제로 번지는 경우가 많으니 앞으로 지금 다른 나라 얘기했는데 미국이나 선진국에서 만약에 여론조사 회사가 대통령 후보한테 공짜로 여론조사 서비스 해줬으면 그거 법적으로 문제가 돼요, 안 돼요? 미국이나 선진국에서는 여론조사 회사가 대통령 후보에게 무료로 여론조사 서비스를 제공했다면 그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후보에게 직접적인 이익을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투명 공정성에 대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엄격한 규제가 필요하죠. 네, 지금 미국에서 연결한 챗GPT 평론가님 말씀이었고. 말투가 한두 그래요. 네, 요거는 다음번에 한번 배틀 한번 해보시죠. 두 분 의견 다른 점도 있고. 그러니까 오늘 장성철 소장님하고 김준일 평론가님하고 같이 얘기했고요. 오늘 여기서 장 소장님, 김 평론가님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